네, 안녕하세요. HR 레시피 강셰프 정셰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 이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요, 주변에 보시면 네. 우리 회사에 관리자급, 임원급, 팀장급 있는데 근로시간 12시간 제한 안 받을 수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 가끔 받으시죠? 많이 받습니다. 네, 팀장을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보고 네.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 뭐 이런 네. 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부서장, 본부장님들까지는 뭐 네. 그렇다 쳐도 네. 팀장님들은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네. 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 띄워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희 회사에는 약 50명의 팀장이 있습니다. 조직이 크다 보니 팀장 인원수도 많은 편입니다. 근데 최근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정 부문의 부문장인 임원이 소속 팀장 3명이 연장 근로 승인을 요청하면 아예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승인해버려서 매월 52시간씩 꽉꽉 채워서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연장 근로가 필요하면 당연히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고 그것이 법률을 지키는 방식이지만 해당 팀장들은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습관적으로 연장을 신청하고 있고 책임자인 부문장이 뭐라고 하지 않으니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체 50명 팀장 중에 유독 해당 부문 소속 팀장 3명만 집중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강의를 듣다 보니 근로기준법 63조에 관리감독 업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 같아서요. 팀장도 팀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연장 근로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팀장 수당도 매월 50만 원씩 지급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이 질문해 주신 분이 말씀하셨던 근로기준법 63조 네. 관련해서 되게 오해가 좀 많이 그렇죠.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타이틀만 보고 관리감독자니까 빼도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법 규정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조 한번 같이 보시죠. 관련된 네. 시행령이랑 63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에 제외돼서 2장과 제5장에서 정한 동그라미 쳐야죠.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은 다음 각호 어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 이거는 그렇죠. 보호를 안 해준다는 거니까요. 네. 자, 4호를 보시면은 우리 오늘 관련된 건데 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자, 그런데 대통령령이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거든요. 네. 자,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 근로자에서 시행령 34조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 동그라미죠.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신 분은 요거를 문제 삼은 거죠.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니까 근로시간 제외 아니냐. 이렇게. 네. 그러면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모두 적용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일주 12시간 연장 근로 제한을 안 받는다거나 주휴일이나 뭐 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거나 근데 좀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관리감독자 따져보기 전에 여기 보시면 감시단속 근로자 이분들 혹시 예시 한번 들어줄 수 있어요? 여기 감시 업무라고 하는 거는 주된 일이 감시라는 거죠. 누구 떠오르세요? 경비 하시는 분들. 경비원 분들 이제 이런 분들 말하고 여기 단속적 업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를 뭐 패트롤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하다가 대부분 쉬거나 휴게 시간 많다가 일하고 또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분들도 운전기사분들 약간 해당할 수 있고. 그럼 이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예외를 받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 팀장님들 관리감독 업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할까요? 상식으로 접근하면 팀원 관리하잖아요. 관리감독 맞네 이렇게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행정의석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요. 조직의 실장, 지점장, 점장, 아파트 관리소장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완전한 책임을 지고 뭐 제약도 안 받고 거의 사장님처럼 일하는 사람. 그래서 행정의석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04년 행정의석인데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하죠. 동그라미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또 나오죠.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네네. 사례를 보면 네. 특별수당, 팀장수당 50만 원 받으니까 네네. 이거 보면 인정되는 요소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 팀장을 경영자 지위에 준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좀 정리를 해보면 회사 경영자와 같은 지위에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좀 영향력을 행사해야 그렇죠. 된다 네. 이런 것처럼 보이네요. 쉽게 말하면 네. 점장님, 공장장님 뭐 거의 이런 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에서 관리감독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행정해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땡땡 도시공사의 경영기획실장과 사업운영실장의 관리감독 업무 해당 여부랑 네네. 자동차 운전학원의 3급 간부사원이 네.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느냐 사례인데 네. 자, 먼저 도시공사 사례 말씀드리면 배경이 이래요. 2009년까지는 경영기획실장과 사업운영실장한테 시간의 수당을 줬어요. 네. 근데 2010년부터는 시간의 수당을 미지급했는데 자, 이 도시공사의 상급 기관인 땡땡시에서 네. 감사를 해가지고 네. 2009년까지 시간의 수당 준 거 환수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근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 보니까 근로기준법 63조 상에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인데 줄 필요가 없는데 왜 줬냐 환수하라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땡땡 도시공사가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노동부에 질의회시를 넣은 거죠. 사실관계를 쭉 따져보면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질의 내용만으로는 일부 구체적인 사유관과 불분명하여 명확한 의심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공사가 제출한 위임 정결 규정 등의 자료에 따르면 실장은 일반 업무에 대한 방침 및 소관 업무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결정권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연장 근로 지시, 휴가 승인 등 노목 관리상의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지위에 따른 특별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달리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전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지의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자세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 임원 정도의 그런 지위였나 보네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실에 있어서는 정결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출퇴근도 자유로우니까 그냥 거의 사장님이네요. 이렇게 볼만한 지위에 있으니까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얼마나 많이 냈겠어요. 맞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자료를 얼마나 많이 냈을 텐데 이건 보험용으로 넣어놨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해석은 약간 출퇴근 제약을 받느냐 의사결정 권한이 풍부하냐 근데 꼭 특별수당은 뭐 안 받아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사례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운전학원 사례인데 재밌습니다. 이것도 1979년에 4급 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2000년에 드디어 상급 사원으로 21년 만에 간부 사원으로 승진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자동차 운전학원은 4급 평사원일 때는 통상 시급 기준으로 150% 연장 근로 수당을 줘요. 근데 상급 간부 사원이 되면은 50분당 4,000원 이렇게 해서 정액을 줘요. 왜냐면은 너는 관리 감독 업무 종사자야 이렇게 임의로 하면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됐던 게 뭐 감독을 나온 건지 아니면 누가 이재기를 해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회시를 넣은 거죠. 이거 문제 되냐. 자 그랬더니 노동부에서는 이 3급 간부사원은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타이틀만 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을 했어요. 마지막 부분 보면은 위와 같은 기준, 우리 아까 봤던 기준 있잖아요.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 근로 시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임금을 줘야 된다. 중소기업에 가면 사람 7명인데 본부장 근데 막 급여 한 350만 원밖에 안 되고 사장님한테 지휘감독 다 받으면서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역시 이번에도 좀 실질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몇 가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근로기준법 63조 4호 관리감독 종사자는 직책이나 타이틀 가지고 대충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영자와 일체에 있는 수준이냐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노무지휘권에 대한 책임, 위임정결 권한, 특별수당 받는지 출퇴근이 자유로운지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팀장, 실장, 이사 정무 등 형식적인 직책이나 직급만 가지고 판단하면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그리고 이제 중견 중소기업에서는 부문장 이상 책임자라면은
적용 가능성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 법에서 할 수 있다 돼 있는 것과 우리가 동기부여라든지 여러 조직관리 측면에서 할 것이냐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라 말씀드리고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질의 주신 분은 조금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그 질의에 대한 답인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질의로 돌아가 보면 지금 50명 팀장님 중에 특정 부문에 3명만 자꾸 연장 근로라니까 이분이 고육지책으로 63조 지금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답은 아니고 대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연장 근로 사전 승인제를 하시라. 지금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본부장님이 그 승인하면 일 없는데도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을 하고 그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입증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부문장 주간회의 할 때 사장님이 한 번만 챙겨주는 거예요. 데이터 보니까 여기 특정부서 올라가는데 연장이 연장근로 승인 그 기록 다 가져와라.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오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랑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정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까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